예, 문재인 전 대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조만간에 섀도우 캐비넷, 그러니까 예비 내각을 발표하겠다. 뭐 이거는 조기 대선을 하면은 당선된 자마자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한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안 했으니까. 본인과 당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당에서는 뭐 경선 하나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응? 왜 그러냐면 지금 유일한 변수가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벌써 한풀 꺾였어요. 최근 한 2달 정도 급상승하다가 한풀 꺾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유난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야권 후보는 나밖에 없다 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내각을 제시하고,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예비내각을 제시하고서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건 뭐 그래야겠죠.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이대문, 이대로 가면 문재인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각인해서 그냥 도장 꽝 찍어버리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얼마 전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서 키친 캐비넷, 키친 섀도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캐비넷, 예. 그렇죠.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 식사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해서 섀도우 캐비넷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이는 건 좋은데, 이것이 보이지 않고 물 밑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일단 물 위로 올리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문회 그렇죠. 실질적인 여론에 의한 청문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표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하게 되면 저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또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걸려보세요. 그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본인의 대선 가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물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뭔가 선명성과 그다음에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것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왜 저렇게 섀도우 캐비넷을 먼저 저렇게 치고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만,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미리 준비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말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미치는 이미지는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오만한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차기 대선은 철저한 반면교사 대선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의 효과가 그대로 선명하게 적용이 되는 대선이라 봐야 되겠죠.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선 기간이 짧다 하지만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짧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저 대선 후보가 어떤 도덕적인 흥결이 있느냐, 이렇게 대해서는 너무나도 치밀하게 또 냉정하게 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념이라든가 철학,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 개파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익을 하는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정해질 수 있는 대선에 대한 구도라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거기에 입각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차기 대선의 구도가 간다 그러면은 제일 요구되는 그런 행동이 뭐냐면 겸손되는 부분이죠. 머리를 숙이고 국정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보기 좋은 행보를 본다. 그런데 집무실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던데. 그건 2012년에도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근데 그게 거기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데 거기에 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출퇴근을 확실히 하겠다는 데 키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하고서 관저에만 머문다고 하는 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편린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출퇴근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광화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하면
그것도 교통 이렇게 좀 막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 그 정부 중앙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민원인도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아니 뭐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할 방법이 있을 청와대를 정축하는 비용이 아마 더 훨씬 싸게 먹힐 겁니다. 결국 뭐 그것 대통령 또한- 집무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네, 그 예산이 또한 많이 상당 부분 들어가거든요. 국민들에게 다가가 있다라는 예. 것은 좋습니다만 그 또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하죠. 아니, 그러나 시민혁명 여하튼 이야기도 하고 출퇴근은 확실히 하게 되는 거예요. 출퇴근 알겠습니다.